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서양화가 최보윤입니다. 어느덧 강의가 중반부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의 개체만 그려서 아쉬웠던 분들을 위해 이제부터 좀 더 풍성한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선 다양한 꽃을 한데 묶어 화려해 보이는 꽃다발을 그려볼 건데요. 여러 종류의 꽃이 이렇게 하나에 묶여 있으니까 화려해 보이고 시선이 끌리고 더 예쁜 것 같습니다. 1강에서 아크릴의 성질에 대해 설명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 하나 수채화처럼 그릴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크릴도 물을 많이 섞으면 수채화처럼 투명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수채화의 가장 흔한 기법, 번지기 기법을 응용해서 이번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기 전에 제가 한번 번지는 거, 수채화 기법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물감이 번지려면 물이 많이 있어야겠죠. 그동안은 제가 물을 조금만 쓰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물을 많이 쓸게요. 물을 많이 번져트리고 싶은 만큼 물을 먼저 칠해놓고 물감도 물을 굉장히 많이 섞어서 수채화처럼 이렇게 칠해줍니다. 조금씩 번지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진한 색, 파란색을 사용해서 물을 많이 해서 안쪽에 이렇게 조금만 칠해주면 찬찬히 번지면서 두 색깔이 그라데이션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번지시는 게 보이시나요? 이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오늘 꽃다발을 그릴 겁니다. 아까 짜놓은 색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그리고 싶은 위치에 꽃이 될 동그라미를 3개 맹물로 표시해 줍니다. 한 3개 정도가 좀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 좋아요. 물만 묻혀서 맨 처음에 하늘색 물 많이 섞으셔서 수채화처럼 해서 아까 그려놓은 동그라미 위치에 색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물이 마르기 전에 파란색도 중간에 칠해줄게요. 번지게 기다리는 동안 다른 색깔을 칠해볼게요. 색을 하나 좀 더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 써볼게요. 보라색을 찐 보라색보다는 조금 연보라빛이 나면 좋을 것 같아서 흰색을 살짝 섞겠습니다. 이번에 파란색에 아까 짜놓은 보라색, 흰색 조금 섞어서 연보라색으로 만들어준다. 가운데 칠해줬어요. 저는 3번째 꽃은 파란색과 보라색을 사용했고요. 나머지 작은 꽃도 하늘색에 연보라색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물감을 완전히 말려야 해요.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말린 후에 만져보면 완전히 말랐죠? 이 상태에서 이번에 처음에 쓰실 때처럼 물을 조금만 사용해서 꽃의 테두리를 그려줄 거예요. 프로펠러처럼 그려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려놓은 동그라미보다 안쪽 들어가게 줄게요. 삐뚤어지면 다시 하시면 되고. 보통 수차를 그리면 위에 이렇게 덧칠을 하면 아래색이 좀 번지기가 쉬운데 아크릴은 한 번 마르면 더 이상 그 변동이 안 되거든요. 번지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 덧칠을 해도 아래 그려진 게 방해되지 않습니다. 몇 개의 개체는 꽃 주름이랑 꽃술도 같이 그려주면 좋아요. 작은 꽃을 이쪽으로 빼먹어서 제가 한번 마지막 거까지 이렇게 한번 바깥쪽에서 한번 안쪽에서 한번 그리시고 나머지를 이렇게 채우면서 그리고 꽃주로 이렇게 꽃을 먼저 완성을 했어요. 띄엄띄엄 있으면 꽃이 좀 심심해 보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색으로 중간중간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포도알 같은 아이들 그려줄게요. 요게 꽃다발 보시면 안개꽃 같은 역할을 해줄 거예요. 저랑 똑같이 그리시기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서 나는 이 부분이 좀 비어 보이는데 하시는데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빈 곳을 이파리로 채워줄 건데요. 저희 시아닌 그린이라고 약간 청록색에 가까운 색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채우면서 그려놓은 점에도 선을 이어서 이파리가 똑같은 모양만 있으면 좀 아쉽다기보다는 심심해 보이니까 이렇게 길쭉한 이파리도 그리시고 아니면 이렇게 월계수 잎처럼 생긴 또 작게 요거 그린 거보다 작게 그리면 되거든요. 안쪽은 좀 더 진하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라색을 좀 섞었어요. 어느 정도 칠하고 나면 멀리서 이렇게 살짝 눈을 감고 보시면서 빈 곳이 있다면 채워주세요. 제 그림은 지금 조금 왼쪽으로 너무 치우친 느낌이 있어서 오른쪽에 잎을 좀 더 그려서 그림이 풍성해 보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풀이 그려졌습니다. 여기서 좀 더 화려하게 해줄게요. 밝은 파스텔 톤으로 여기 조금 밋밋한 부분에 작은 꽃들을 그려줄 거예요. 몇 개만 그려줄게요. 꼭 이렇게 꽃 모양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로 찍어줘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색깔의 다양성을 위해서 일명 나폴리 옐로우라고 불리는 약간 노란빛 베이지색이 있어요. 이걸로 조금만 더 첨부해 줄게요. 이게 은근 푸른색하고 대비가 되면서도 잘 어울리거든요. 포인트 느낌으로 살짝 주변에 그려줘요. 얘네들도 안개꽃 역할을 해줘요. 마지막으로 여기 조금 삐져나온데 신경 쓰이신다면 흰색으로 한번 살짝 덮어줄게요. 여기 이렇게 파여있는 부분 한 번만 흰색으로 살짝만 덮어줘도 깔끔해지거든요. 두껍게 바르실 필요는 없고 얇게만 한번 정리만 해준다는 생각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만의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어 볼까요? 아크릴 물감은 플라스틱을 난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케이스 위에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고흐의 까마귀 나는 밀밭이라는 명화를 그린 것인데요. 전체를 풀로 그린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린 거라 초보자분들도 쉽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고흐 그림을 그려보는 게 모든 미술인들의 꿈이지 않을까요? 너무 기대되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